안녕하세요, 주량. 오늘은 위스키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있는 라벨들,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를 아마 너도 듣고 나면은 어디 주유샵 가서 위스키 딱 보면 아, 이건 어디서 만들었고 이건 뭘로 숙성했고 이건 알 거야. 짜잔. 아벨라워 아브나. 어렵다. 딱 봐서 너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야? 이게 술 이름인가? 하이랜드 싱글 몰트 스카치 위스키 1879는 시작한 연도겠지? 그리고 도수 나머지는 설명을 해줘야겠다. 아벨라워는 증류소 이름이야. 위스키 만드는 회사 이름이나 다름없다고 보면 되고 1879년부터 만든 거고. 근데 EST 왜 이렇게 적혀있지? ESTD, 신스 같은 거라고 보면 돼. 하이랜드, 스코틀랜드에서 지역 5가지를 나눴다고 했지. 뭐 6가지까지 하는데 스페이사이드, 하이랜드, 로우랜드, 그 피트 그거 아일라, 아일라 섬. 기타 섬들, 그리고 캠벨타운이라고 있어. 그건 좀 생소하다. 거기는 증류소가 3개밖에 없어. 그래서 하이랜드에서 만든 거고, 싱글 몰트, 한 증류소에서 보리만을 갖고 만든 스카치,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위스키라는 거지. 그리고 이게 술 이름이야. 아브낙, 아벨라워에서 나온 아브낙이라는 술이야. 조니 워커의 레드 같은 거네?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보면은 여기 머처드 스페니쉬 올로로소 쉐리 버치라고 나와있어. 올로로소. 주정 강화 와인 할 때 이거는 쉐리. 쉐리 와인. 버슨 오크통. 스페니쉬 올로로소 쉐리 버에다가 수정을 시켰다는 거야.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알코올 도수 59.9% 높지. 캐스크 스트렝스라고 있어. 오크통에 있는 걸 그대로 넣었다는 뜻이야. 물 한 방울 안 타고. 그래서 높은 거. 이거는 배치 많이 들어봤지. 모아놓는 거라 그랬나? 배치 62번. 예를 들어서 오크통을 A부터 D까지 모아가지고 한 배치로 내놨어. 다음엔 또 E부터 뭐 H까지 모아서 배치 2로 내놨어. 그런 식의 배치 62번까지 온 거야. 배치가 다를수록 알코올 도수도 다르고 당연히 맛하고 향도 조금씩 달라. 캐스크 스트렝스니까 배치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다른 거고, 캐스크 스트렝스가 아닌 예를 들어 40도, 43도로 맞춰 나오는 거다. 그럼 배치가 달라져도 알코올 도수는 똑같겠지. 인위적으로 맞추니까. 보틀 스트레이트 프롬은 말 그대로야. 캐스크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넣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논칠 필터가 있어. 이게 칠 필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차가운 필터를 거쳤다는 건데 논이야. 앞에 안 거쳤다는 거야. 이 논칠 필터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또 딴 걸 보여줄게. 이거는 벨리약이라고 하는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고, 여기도 보면은 12년 밑에 논칠 필터, 이쪽엔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의 문제가 뭐냐면은 밑에를 일단 봐봐. 돌릴게. 밑에 뭐가 돌아다닐 거야. 뭐야? 공기방울이야? 아닌데? 건더기인데? 이물질 같은 게 있지. 이런 게 있어? 이게 단백질 성분들이 있어. 원래 위스키에 있는데 차가운 날씨나 낮은 온도에서 이게 응고돼서 나오는 거야. 캐스크 스트렝스에서는 안 나와. 거의 알코올 도수가 높은 거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알코올 도수가 낮은 거에서는 하얗게 나올 때가 있어. 응고돼갖고. 그럼 알코올 도수가 낮고 논칠 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이걸 흐려지다라고 해서 헤이즈 현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클레임이 엄청 들어온 거야. 이상한 거 들어있다, 바꿔달라. 품질에 문제 없는 건데, 근데 클레임이 계속 들어오니까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아예 칠 필터링, 차가운 필터를 거쳐버려. 칠 필터를 거친 거는 아무리 차가운 곳에 놔둬도 하얗게 안 떠. 근데 왜 이렇게 출시하는 거야? 처음에는 위스키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이물질이다 하고 싫어했는데, 이제 위스키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그 향을 내는 위스키의 한 성분인데 그걸 왜 걸러내냐, 난 그거 걸러내는 거 싫다 해서 논칠 필터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수가 낮은 거겠네? 46도네. 46도가 그 기준이긴 해. 보통 46까지 되면은 이게 안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얘는 뭐 바로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내추럴 컬러, 우리는 캐러멜 색소를 안 탔어요. 자연 그대로의 색깔이에요.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지. 왜냐, 이 150A라는 캐러멜 색소를 쓰는데 그걸 타면 색깔이 진해져. 근데 이것도 클레임이 들어와서 색소를 넣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뭐 배치별로 나온다거나 하면은 올해 나왔던 위스키랑 작년에 나온 위스키랑 색이 다른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의 기준은 향과 맛을 기준으로 베팅을 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색깔이 기준이 아닌 거야. 근데 샀던 사람들이 작년 샀던 거랑 올해 샀던 거랑 색깔이 다르다, 불량 아니냐. 그래서 색소를 타서 색깔이 다 일정하게 다 맞춰버렸어. 위스키 즐기는 인구가 또 많아지다 보니 야, 그거 왜 타냐, 난 안 타는 게 좋다, 이런 요구들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와. 논칠 필터 대 내추럴 컬러. 그럼 이거는 지금 둘 다 써있잖아. 하나씩만 써있는 것도 있어. 얘는 뭐 내추럴 컬러라고 안 써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걸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다 공개해서 써놓는 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얘도 내추럴 컬러일 수도 있어. 왜냐면 캐스크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옥통에 있는 걸 그대로 담았다는 뜻이거든. 그건 리스트들이 있어. 그런 증류소들이 우리는 색소 절대 안 탑니다 라고 아예 천명을 한 증류소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몇 개가 공개돼 있어.
싱글 모트 스카치 위스키를 얘기해줬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싱글 그레인 스카치 위스키도 있을 거고. 자, 싱글 그레인 위스키. 그레인 위스키가 있었고, 귀여운 멍멍이. 뭔가 크리스마스를 겨냥한 느낌이. 윈터 에디션. 자, 스칼리웨 리미티드 에디션. 보면은 스페이스사이드 블렌디드 몰트 스카치 위스키. 스페이스사이드에서 나온 블렌디드 몰트네. 블렌디드 몰트는 예전에 말했을 거야. 싱글 몰트끼리만을 섞은 거. 보면 100% 쉐리 몰철. 쉐리 캐스크에서 100% 수송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이쪽 보면은 총 3,000병 중에 한 병입니다. 아, 리미티드니까. 캐스크 스트렝스. 한 오크통에서 나와서 도수 안 맞춘 거.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52.6. 이게 폭스테리어. 이름은 빙스. 아바의 더글랑스 랜스라고 써있지. 이거는 위스키 증류소 회사가 아니야. 그럼 독립병입자. 그게 뭐야 도대체? 일단 이런 제품들은 아벨러라고 하는 위스키 증류소에서 나온 거고, 얘는 벤리악이라고 하는 위스키 증류소에서 나온 거고, 근데 얘는 더글라스 랭이라고 하는 독립병입자에서 나온 거야. 독립병입자는 자기들이 위스키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위스키를 생산했던 증류소에 오크통을 사와가지고 자기들이 병에 담아서 파는 거야. 증류는 안 하고 술을 사와서 블렌딩만 해서 판다? 블렌딩을 해서 파는 데도 있고 그대로 그냥 싱글 몰트로 파는 데도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그대로 해서 파는 거야? 증류소에서 팔 텐데. 증류소는 자기들이 출시하는 제품에 기준이 있거든. 맛과 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판매하는 이런 제품군에 어울리는 거고. 근데 거기서 되게 동떨어진 게 나와버리면은 이걸 좀 팔기가 애매해. 예를 들어서 A라는 증류소에서 바닐라 캐러멜 향을 밀고 제품을 내놓고 있었어. 근데 어떤 거 보니까 바닐라 캐러멜 향 안 나고 완전 꽃향기만 풀풀 나는 거야. 아, 숙성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오크통 하나만 이러니까 하나로 제품 내놓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그 회사들은 제품 내놓으려면 라벨도 대량 생산으로 뽑아내야 되고 병 디자인도 거기에 맞게 해야 되고 이런데 오크통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긴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자기들이 오피셜로 판매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업자들한테 팔아넘기는 거구나. 그런 독립병자들이 그런 오크통을 사와서 자기들이 담아서 파는 거지. 완전 이해됐다. 원래 독립병자가 오피셜보다 더 빨리 시작했어. 예전에 위스키 역사 얘기할 때 얘기해줬나 모르겠는데 옛날엔 농장 증류소라고 했지. 맞아요. 그래서 독립병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위스키 중요한 거 있어요? 뭐 오크통 하나 사고. 뭐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사고. 자기들이 병에 담아서 팔고. 물론 그때는 병이 아니고 이제 가게에 팔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게 팔리는 데는 이거 차라리 농사지어서 파는 것보다 위스키 만들어 파는 게 훨씬 돈이 되는데 이런 데들이 아예 이제 위스키 증류소들이 된 거지. 독립병자를 또 몇 개 보여줄게. 독립병자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어. 보면 이제 어디까지 읽을 수 있겠어? 어떤 게 보여? 캐스크 스트렝스, 스페이스사이드, 싱글 몰트. 나머지는 없는데 딱히? 아까 네가 얘기해준 것 중에는? 증류소 이름은 발메나 글렌리벳. 글렌리벳 얘기할 때 말했지. 더 글렌리벳은 글렌리벳만 쓸 수 있는 대명사고 그 전에 썼던 애들은 전미사 뒤에 쓸 수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야. 이게 독립병자 회사 이름. 카덴헤드. 이 카덴헤드라는 독립병자 회사가 발메나 글렌리벳의 오크통을 사와서 자기들이 병에 담아서 파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중요하는 게 아니라 양이 한정적일 거 아니야. 그럼 그럴 때마다 병이 바뀌어? 라벨이 바뀌어. 디스틸, 증류 2005년. 그다음에 보틀드, 병입 2018년 겨울. 13년 숙성을 한 거야. 그리고 우드 타입이라고 써놨네. 보통 캐스크 타입이라고 쓰는 데가 많아. 버번, 혹스헤드. 혹스헤드는 버번 배럴이라고 하는 버번 오크통을 가져와서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을 한 거야. 왜 분해한 다음에? 사이즈가 달라. 버번 배럴 사이즈보다 더 커. 그리고 바틀 넘버 312병이 나왔어. 알코올 도수 이건 뭐야? 70 CL 700ml. 아, CL로 써? 여기에 싱글 캐스크라고도 써있고 그다음에 내추럴 컬러 여기 다 써있을 거야. 그러네. 한 줄 한 줄이 아니고 그냥 다 붙여 쓴 거네? 그리고 보면은 캠벨타운, 아까 말한 스카치 위스키 지역 중에 제일 마지막 거. 이게 캠벨타운에 있는 독립병자 회사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는 14년 에이지드라고 써있어. 숙성 아니야? 14살 14년 동안 수성했다는 거야. 그런데 얘를 보면은 빈티지 2005. 걔는 수성 연수가 아니고 생산 연수 2005년에 증류를 해서 오크통에 들어갔다는 거야. 나온 해는 릴리즈지. 여기에 디스틸드 2005년. 옆에 보틀드 있지. 병입력. 바틀드가 릴리즈랑 똑같은 개념이야? 디스틸드가 빈티지랑 같은 개념이고? 증류니까 디스틸. 증류를 하고 나서 막 몇 년 뒤에 오크통이 수성하진 않기 때문에 이 발블레어는 특이하게 이렇게 빈티지 연도수를 적어서 나와. 얘네처럼 14년 딱 적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거야. 자기 생년 빈티지 찾기 좋아.
옆에 보면은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 있습니다. 내추럴 컬러 논칠 필터. 언칠 필터라고 쓰는 데도 있어. 오늘 거의 다 처음 보는 술들이라 신기하다. 너가 봤던 것도 있을 거야. 하이랜드 파크 서울 에디션. 우리나라에만 나온 거야. 싱글 캐스크.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어. 싱글 캐스크. 아까 무슨 캐스크였지? 캐스크 스탠스? 그거랑은 달라? 조금 달라. 싱글 캐스크 혹은 법원 쪽에서는 싱글 배럴이라고도 해. 싱글 배럴을 갖고 와서 보여줄게. 배럴, 캐스크 둘 다 똑같은 의미야. 물론 배럴은 특정 사이즈의 오크통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 쪽하고 스코틀랜드 쪽하고 용어가 좀 달라. 싱글 캐스크, 오크통 하나에서 나왔다는 거야. 캐스크 스트렝스랑 뭐가 달라? 오크통에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고. 여러 개 그대로 나온 거랑 하나에서 나온 거랑은 다르지. 조금의 차이야 그게. 보면은 옆에 캐스크 넘버도 적혀 있어. 4438번. 4438번 오크통에서 나온 거야. 몇 년에 숙성을 시작했고 몇 년에 병입이 됐고 2003년, 2018년. 총 몇 병이 나왔고 590파트였어.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싱글 배럴인데 싱글 배럴이라고 써있지. 7자에 미니멈이라고 돼 있어. 최소 7년. 얘는 정보가 이 병목에 있어. 넘버가 있고 밑에는 숙성 창고 번호일 거야. 중간에 프루프. 그리고 이쪽이 날짜 숙성 일수. 총 8년 몇 개월 써있지. 기억나. 법원 얘기할 때 네가 얘네는 개월수 막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미니멈 7 이것도 기억나고. 위스키 동호회도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싱글 캐스크면 당연히 캐스크 스탠스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오크통 하나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그대로 다 맞겠지. 근데 아닐 수도 있는 건데.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 싱글 캐스크는 캐스크 스탠스였어. 근데 그게 절대는 아니라는 거. 캐스크 하나에서 빼서 도수 맞췄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물을 타갖고 40도, 43도 맞췄을 수도 있어. 그런 제품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러셀스 리저브 싱글 배럴이야. 근데 얘는 다 55%야. 오크통마다 알코올 도수가 다른데 다 55%야. 그럼 인위적으로 맞췄다는 얘기네. 그러겠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지. 그리고 캐스크 스탠스에 맞는 미국 버번 위스키의 용어가 배럴 프루프야. 말 그대로 배럴이 캐스크였지. 프루프 뭐겠어? 도수. 그 배럴의 도수 그대로 나왔다는. 보면은 밑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따로 붙어있지. 맨 밑에 배럴 프루프 써있을 거야. 배럴 프루프.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64.85. 얘는 나오는 제품마다 알코올 도수가 달라. 오크통이 다르면 당연히 알코올 도수가 다르니까. 언필터드. 언필터드가 그거지? 아까 논칠. 논칠 필터. 배럴 프루프를 설명해 준 거고. 얘는 버번 위스키지. 켄터키 버번 위스키. 이건 라이 위스키. 라이 위스키는 말 그대로 라이, 호밀이 주재료야. 51% 이상. 얘는 좀 재밌는 게 메이플 캐스크 피니쉬. 피니쉬는 아예 주구장창 거서 수송시켰다는 게 아니야. 한 곳에서 수송을 시켰다가 나중에 그걸 옮겨 담아서 피니쉬를 입혔다는 거지. 그 피니쉬를 입혔다는 게 어느 정도야?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해. 발베니, 더블로드 같은 게 오크통 하나, 두 개. 얘 같은 경우에는 버번 위스키 오크통에서 거의 10년에서 11년 뭐 이 정도 수송시켜. 그 다음에 쉐리 캐스크로 옮겨서 나머지 2년. 피니쉬야 여기? 오래 하면 피니쉬냐 여기? 어쨌든 그냥 마지막에 한 거면 피니쉬야? 근데 이 장점은 그거야. 두 개의 캐스크의 특징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제일 최초로 한 데가 발벤이었고. 스몰 배치. 아까 배치 나왔었지. 배치가 작다. 오크통을 막 수십 개를 모아서 한 배치를 만든 게 아니고 몇 개 정도 모아서 했다는 거지. 한마디로 소량 생산. 근데 요즘 들어서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막 슈퍼 프리미엄 울트라 뭐 스페셜 이런 것처럼 그냥 자기 좋다는 거 막 다 갖다 붙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스몰 배치가 그렇게 자랑할 거야? 옛날에는 이제 소량 생산했으니까 우리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저기 스몰 배치가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원조 같은 느낌이지.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그리고 하나 얘기해 줄 거는 얘도 스몰 배치 써있다. 얘는 그 밑에 사워 메시.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등장했어. 사워 메시. 말 그대로 하면은 메시인데 메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메시가 뭐야? 메시빌 곡물들의 혼합이었잖아. 혼합 비율. 근데 사워 메시라는 건 뭐냐면은 산성? 뭐 이런 뜻이겠지? 경수로 위스키 만들 때 좀 쓰긴 하는데 한마디로 산성도를 높여서 좀 더 발효가 잘 되길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거는 사워 메시. 보통 경수로 안 만들어? 보통 연수가 많긴 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수가 많대.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도 경수로 만드는 데들이 있어. 글렌모렌지 같은 경우인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말해. 야, 우린 경수로 만든다. 얘는 재밌는 게 버번 위스키란 말 한마디도 안 써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한 게 앞으로 설명할 거의 절반밖에 안 왔어. 너무 많아. 지금까지 말한 것도 너 지금 잘 기억을 못 할 거야 아마. 재밌어. 재밌어? 그냥 영어구나 했던 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처음 보는 위스키를 봐도 이게 뭐구나라고는 대충 알 수 있겠지 이제. 다음에는 뭐 캐스크 정보라든가 캐스크 종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게 있어. 그래서 다음에 또 이어서 해줄게 그러면.